안녕하세요. 솔라시도 덤드림의 김충현입니다. 저는 English Phonics 코디네이터이며 또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어의 한 가지 천기 누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인이 실패하는 영어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의 의문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의 의문학은 물론이고 또 모국어인 한국어와 한국어에 100년이나 영향을 끼친 일본어의 의문학도 이해한다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일본어식 발음으로 변화된 우리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 언어의 의문학적 특성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는 바로 리드미컬한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드미컬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음악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강세, 고저, 장단,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춘 언어가 바로 리드미컬한 언어, 영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해서 이 음절과 음절 사이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박따박 한 음절씩을 얘기해야 그것이 바로 표준어 한국어이고 그것이 잘 발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또 일본어는 음절의 받침이 거의 없는 모라 음절 발음식 언어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모라 음절 발음식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한 예로 모라 발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모라 발음은 어떠하냐면요. 모라 발음은 한 예로 들면은 맥도널드 예를 들겠습니다. 맥도널드 이렇게 발음해야 이제 원어민 파닉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리도 농담 삼아 얘기를 많이 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스무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 맥도널드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도 흉내를 잘 내죠. 메구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메구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액센트는 어디 있습니까? 맥도널드에 있는 것이죠. 맥도널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메구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원어민 파닉스의 액센트대로 don에 하려고 그러면 메구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해야 사실 액센트가 도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메구도 나루도. 왜냐하면 이 음절도 일종의 이게 음악적인 사람이 본능적으로 좀 음악적인 그 발음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음절을 이렇게 발음하지 두 음절 발음하고 또 나루도 이렇게 발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본인들은 메구도 나루도 나의 액센트를 둡니다. 그러면 이건 나의 액센트를 두면은 틀린 액센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라식 발음을 하게 되면은 액센트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천기 누설입니다.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일본어 모라 음절이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통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깊게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의문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영어는 리드미컬한 언어이다. 자, 영어에는 강세가 있고 고저가 있고 장단이 있다. 강세, 고저, 장단이 있는 음악 같은 언어이다. 그 다음에 한국어는 자,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해서 자, 음절과 음절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가진 언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는 일본어의 그 음악적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바로 모라 음절입니다. 모라 음절이란 음절에 받침이 거의 없는, 거의 일본어에는 받침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바로 일본어의 특성, 모라 음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맥도날드를 발음할 때 맥도나르도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영어의 천기누설 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천기누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우리 이제 발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받으실 그 리워드에는 3,789개의 기본 단어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단어의 형태는 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이 모라 발음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로 이 영원어민의 파닉스를 한글로 표기했다고 하는 것은 버터의 경우 butter, butter, but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butter 이렇게 발음하는데 얼의 이 리을이 이렇게 초록으로 된 거는 이게 작게 이제 소리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록색은 여러분께서 받으실 그 리워드에 전부 초록색으로 된 것은 작게 소리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발음은 바로 버터입니다. 받침이 없죠. 자, 여기에는 받침이 이렇게 티읕이 받침이 있죠. 얼 이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쭉 그 일본 선생으로부터 또 우리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그런 분들한테서 영어를 배우고 또 그 일제강점기에 배웠던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배운 그 바타는 바로 이런 식의 발음입니다. 바타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바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 영원어민 파닉스는 butter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butter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 법칙입니다. 그 힘 안 들이고서 얘기하는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butter 하면은 이게 힘이 터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음으로 소리를 내면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특히 이 영국 영어보다는 미국 영어에서 이 butter를 이걸 butter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라 발음은 어떠하냐면 지금 우리가 butter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butter는 이거는 벌어로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벌어로 진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죠. butter가 어떻게 벌어 따로 butter 따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발음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만든 영어 훈민정음에 의하면 butter 이렇게 됩니다. butter 이렇게 이 티읕 받침도 발음을 작게 해줘야 됩니다. 받침 무조건 소리 있는 거는 발음 기호 안에 있는 것은 다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but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butter 이렇게 butter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벌어가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죠. 버러로.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라 발음은, 자, 말씀드리면, 자, 두 개 발음을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거죠. butter와 butter, 두 개를. 그러나, 영어 훈민정음, 제가 만든 이 발음사전, 영어 훈민정음에는 bu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ter를 자꾸 몇 번 연습하면은 저절로 이제 butter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butter에 보면은, but, 여기에 이 십자가입니다. but, but도 되고, but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만든 복모음이라고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아 발음 또는 어 발음, 또 아 발음과 어 발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이 butter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모라 발음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발음을 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래서 모라 발음을 하면은 이게 참 외워야 되니까 이 영어는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언어는 이 말 근육과 이 귀 근육 이런 이 말을 듣고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소요되는 근육에 또 뇌에 우리가 자꾸 익숙하게끔 연습을 시키는 것이지 외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모라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다음에 한번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water 같은 경우요. water. 예,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발음은 워터입니다. 워터로 배웠죠, 사실상. 여기들이 이렇게 약간 이게 있긴 하지만, 이 워터라고 이렇게 배워왔죠. 근데, 워터는 이 모라식 발음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버터에서도 보시면은 이 모라 발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리워드에는 상당히 많은 이 영단어에 이쪽 보면은 모라 발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라 발음은 사실상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은 단어가 모라 발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면은 발음이 영원어민 파닉스에 가까운 발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운 발음은 워터입니다. 워터인데 자, 이 워터를 보면은 현대 영원어민 파닉스는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water 이렇게 발음을 하죠. 예, 그런데 자, butter에서 마찬가지로 이 water에서도 여기 지금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water죠. 예, water는 water로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butter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발음을 각각 외워야만 우리가 영원어민의 파닉스를 알아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익히는 것이지. 예? 익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모라 발음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발음을 외워야만 합니다. 외우는 자체가 틀린 거죠. 자, 근데 영어 훈민정음에서는 wat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여기 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ater 이렇게 하면은 water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그러나 이제 모라 발음은 자연스럽게 진화가 안 되고 각각 두 개의 발음을 외워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라 발음을 하면은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가 사실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포자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 한국인의 또 일본인은 더하죠. 일본인이
영어를 제일 못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라 발음, 음절에 받침이 없는 모라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알아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일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어의 영향을 100여 년간이나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 일본어화, 받침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부인께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안혜에게 이렇게 씁니다. 안혜에게. 그런데 이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구한말의 우리 한국인이죠. 예. 근데 이것이 지금은 아내가 됐습니다. 이 받침이 없어진 거죠. 받침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뒤에 히읗 대신에 히읗을 이게 도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내가 됐습니다. 아내가. 자, 그런가 하면은 자, 김구 선생의 부인 무덤에는 그 여사님 누구누구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래 여사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무덤이라고 쓰고 있죠. 무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 안해와 무덤이 이것이 오히려 이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했더라면은 영어를 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구한말에 외교사절로 갔던 그 분들 그런 분들이 미국에 처음 간 분들이 영어를 그래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말이 이렇게 바뀌면서 받침이 없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모라식 일본어식 모라 발음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단어가 그렇게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우리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보다 선배님들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모라 발음을 상당히 많은 영단어에서 우리가 모라 발음을 하기 때문에 영어의 원어민 파닉스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모라식 발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첫 번째 천기누설이라고 영어에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식 발음이라는 건 또 아까 맥도나르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액센트를 왜곡시킵니다. 이게 액센트를 그러니까 액센트 상당히 많은 영단어의 액센트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 발음을 파닉스로 하면은 그런데 이 모라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기 때문에 액센트를 틀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센트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 시험에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라식으로 하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도나르도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그 액센트를 맥도나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맥도나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맥도나르도 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일본어식 발음이 아닌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액센트까지도 이 모라식 발음을 하게 되면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인이 또 일본인이 영어를 가장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모라식 발음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모라식 발음에 대해서 여태까지 영어를 배우시면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아마 오늘 저한테서 처음 듣는 것일 거예요. 이 모라식 발음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어를 한결 쉽고 빠르게 듣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말씀드린 중에 이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는 뭐냐면은 제가 한국인이 파닉스 이 W 모양의 발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영 원어민 파닉스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한 유도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water, 이 의가 없이 그냥 water가 아닌 거죠. water지, water. 예?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다. water 이렇게 되는 것이지, water 이렇게 되는 것이지, water가 아니라는 거죠. water가 아닌 거죠. 이 앞에 초성을 잘 들어보세요. 자, water 하고 그 다음에 water하고의 이 차이. 원어민들은 water라고 발음 안 하죠.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저도 어쩌면은 발음이 조금 익숙해서 이 water라고 이렇게 그냥 해도 앞에 으 소리가 약간 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water를 발음할 때는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water. 예. 그 발음은 원어민 파닉스에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어민 파닉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유도음, 을을 이 W 모양의 이 발음 앞에는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 모양은 이게 복모음 제가 이제 개발한 건데요. 이거는 아 또는 어로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아와 어를 합쳐서 그 좀 합쳐진 이 복합된 그런 발음 아로 이제 이렇게 발음을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그 중간 발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모음을 이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복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죠. water 또는 water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water 이렇게 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ater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ER, AR, IR 이것은요 어가 아닙니다. 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리을이 있죠. 리을 AR 하면은 R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R 하면은 또 R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는 것이 원어민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냥 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상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국인에게 왜 영어가 어렵고 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건 여러분께서 아마 우리 한국 그 영어 교육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개념일 겁니다. 이런 모라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약 100여 년 이상을 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으실 그 리워드에는 이 모라 발음이라고 펴져 있는 거, 이거는 꼭 주의해서 모라 발음을 하지 않으시면은 비교적 원어민 파닉스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3789개의 기본 영단어의 발음만 이렇게 고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들, 6,000개, 7,000개 정도가 이제 어느 전문가 수준에 이제 가깝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 미국 문교부에서 하는 얘기는 3,000개 기본 영단어가 80% 이상의 일상 용어에서 사용된다. 일상 용어를 커버한다. 이렇게 미국 문교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한 95% 가까이를 알려고 그러면은 약 한 6,000에서 7,000개의 영단어를 이제 알면은 영어는 거진 그냥 전체를 다 알아들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6,000개를 알더라도 바로 이 식으로 처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요. 리딩을 안만 해도 이 식으로 발음을 안 하면은
바로 이 식으로 발음하면은 이게 리딩이 비효율적인 것이죠.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쩌면은 틀리게 잘못하면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또 나을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 자, 이로써 오늘 모라 발음이 우리의 그 영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고쳐야만 바로 영어 듣기가 또 말하기가 좀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이로써 제가 오늘 약속드린 영어의 천기누설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nglish Phonics Coordinator and Trainer 김충현입니다.